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강력하게 유포되고 있는 논리기 때문에 아마 공유가 됐다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 일단 요 서민들을 위해서 정말 변호를 하다가 경찰과 검찰과 사이가 틀어졌다. 이게 맞는가? 요거를 이미 2022년에도 그렇죠. 이미 수사 그 저널이 정리를 했네요. 예, 대선 구매 제 기억에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였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였던 시절에 네. 저 기억나신 것 같은데 우리 그 두 사람이 어딘가 만났어요. 처음으로 네. 만났을 때 윤석열 후보가 얘 옛날에 법원에서도 성남 자주 뵀어요. 버스 본 기억이 난 봤었잖아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걸 보니까 실제로 성남지청에서 벌어진 사건을 윤석열 대표가 변호한 적이 검사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뭘 했냐면 모르겠는데요. 나는 형사 사건을 한 적이 없어요. 왜? 별로 한 적이 없어요. 별로 한 적이 없어요. 네. 나는 형사 사건 별로 한 적이 없어서 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 왜? 이재명 대표는 인권 변호사잖아요. 네. 인권 변호사고 서민을 변호하니까 네. 윤석열 검사 같은 사람을 자기는 만날 일이 없다. 음. 그 뜻이었던 거겠죠. 그거보다는 예.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자기가 변호했던 사건들이 얼마나 더러운 사건이었는지가 공개될까봐 저는 나는 형사 오히려. 사건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오히려.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나는 형사 사건 안 했다라는 네. 형사 사건 안 했다는 말은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때 시사 저널이 그렇죠. 이게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를 주간지 시사 저널이 아주 심층 보도를 했었죠. 네, 당시에 이 시사저널이 형사사건 1심 판결문 40건을 예. 분석을 해봤더니 보니까 이런 사건을 했더라. 자, 2009년 사건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했었던 거. 공영 자동차 방화 특수 공무 집행 방해. 그런데 제가 사진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이게 사건 기록만 갖고 산 거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변협에 저 명단을 쳐보면은 몇 명이 나오게요? 4명이 나옵니다. 네, 저 답안지 봤잖아요. 네, 4명이 나와서 예. 이재명 외에도 이재명 법률사무소를 개소한 분도 한 분 계시고 그거보다 더 젊은 사람들 2명이 또 있거든요. 없으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기 그래서 지금 표에- 동명이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 빼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예. 자, 2008년에 강간치상. 네. 그다음에 2007년 사건입니다. 이게 역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폭력단체 구성, 집단 흉기 등 상해, 협박, 감금, 공동 협박 요런 일을 누가 벌입니까? 서민들이 하죠 주로. 서민들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저는 조폭 단체에 몸담은 서민들이 하는 이제 네, 서민들 여럿으로 꾸며진 예. 조폭 단체에서 주로 조폭들이 저런 건으로 지금 대개 기소가 됩니다. 예. 폭력 단체 구성, 집단 흉기 등 상해, 그다음에 협박, 감금, 공동 협박. 요게 주로 서민들로 구성된 조폭들이 주로 저런 이유들로 이제 기소가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살인, 살인미수, 집단 흉기 등 협박. 이거 누가 합니까? 집단 흉기 협박 이게 조폭일 것 같아요. 조폭. 예. 이것도 서민이라고 하지 왜? 서민들이죠. 예. 저는 서민 이재명, 출신 조폭. 어? 이재명 대표 탄원서에 네. 쓴 그 서민이라고 했으니까 다 네. 서민들일 거예요. 그다음에 네. 제3자 뇌물 취득, 배임 수재, 배임 증제, 제3자 뇌물 교부. 이것도 이제 서민이 저지르는 죄죠. 예. 그다음에 자, 살인 미수. 저것도 서민이 저지르는 죄. 자, 이게 정말 서민 범죄입니다. 특경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사기, 사건이죠. 유사 예. 수신행위법 위반. 저거 예. 뭐냐면은 대개 다단계인데 저거. 다단계 사건이에요. 자, 다단계 누가 합니까? 서민들이- 다단계도 서민들이 합니다. 근데 저건 서민들이 피해자인데. 맞아요. 자, 그다음에 저 보십시오. 위에 저 조폭, 저 살인, 예. 저거 다 서민들 피해 사건이에요. 그다음에 정말 이재명 대표가 나는 인권 변호사야라고 주장할 수 있는 행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뭐냐면은 폭력행위 폭처법 위반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 위반. 저게 이제 주로 시국사범, 예. 운동권들을 변호해 준 사건이죠. 그다음에 2000년에 하나 또 있었어요. 국가보안법 위반. 저거 2개는 자, 그럼 우린 사실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야, 운동권 변호하면은 그게 인권 변호사냐? 아니죠. 운동권은 지금
이 운동권은 그거는 종북 변호사 아니에요? 운동권 변호사. 그러니까 그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이러면. 그렇지만 이제 대개의 이제 70년대 80년대에 운동권을 변호를 해주면 인권 변호사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주장하는 그런 종류를 설명해줄 수 있는 거라면은 정말 너그럽게 봐서 2000년에 예. 있었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저 2개 정도라고 저는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저 표는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네, 저희가 이렇게 읽어드린 이 표는 정말로 압축한 거고요. 네, 제가 당시 시사저널 기사를 아주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살인, 강간, 폭행 등 형사 사건 50여 건을 변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기존 변호를 맡아 논란이 됐던 조카에 대한 교제 살인 사건, 조폭 집단 폭행 사건 외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더 있었다.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수임했다. 이거 자체를 비판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만 아무리 봐도 이 네. 후보의 변론이 네. 인권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죠. 자, 이재명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 취임 전에 변해온 모든 형사 사건은 네, 총 58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병합 사건은 제외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 이 후보 주무대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사건의 1심 판결문 30건을 우선 입수했는데요. 자, 이 후보가 방한 혐의의 종류는 살인, 강간, 폭행,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횡령, 사기, 음주운전, 문서위조, 성매매, 알선 등 20가지가 남았다. 그 말은 뭐냐면 그냥 변호사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변호했던 사건 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무능한 변호사는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그렇죠. 예. 뭐냐면은 강간범의 경우에 이 사람이 강간 미수였나요? 강간범이었나 했는데 맞아. 요 강간 사건 나오는 거 어디 있죠? 거기 보면은 예. 이미 성인이 된 강간 사건을 그거를 그러니까 형을 확 20살, 낮춰줬잖아요. 피해자가 20살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에 앞서서 2건의 강간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3차 범행을 시도를 하다가 이 걸린 사건이었는데 거기에서 이 형량을 굉장히 많이 낮춰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상당히 참 서민을 위해서 애쓴 변호사구나라는 예. 느낌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음주 뺑소니 사건. 음주 뺑소니 사건이 예. 있어요. 요 사건의 경우에도 음주 뺑소니도 상당히 감경을 해 엄청 했죠. 죄질이 불량한 거죠. 음주에다가 뺑소니잖아요. 네. 음주에다 뺑소니면은 강간 너무너무 사건 죄송합니다. 잠깐 여기 나와서 나와요. 바로 앞에 나옵니다. 수정구의 한 백화점 식당에서 20살 아르바이트를 강간한 혐의를 받는데 이 사람은 2008년에 기소가 됐습니다만 이 가해자가 네. 과거에도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집행유예를 불구하고 받아야 집행유예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네. 이건 이제 범죄의 재질 떠나서 어쨌든 피해자 어떤 흉악범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당연하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정말로 가중 처벌이 불가피한 그 강간 사건을 했는데도 그거를 2번이나 전력 있는 사람을 네. 집행유예를 빼줬으니까 유능한 사람이죠. 그렇죠. 유능한 변호사죠. 음주 뺑소니 사건 요것도 이것도 가중 처벌이죠. 이거는 음주 뺑소니 사건이에요. 뺑소니.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 0.17이 이거 면허 취소입니다. 엄청 여기에다가 마셨네. 중앙선을 침범했어요. 네. 그리고 택시를 들이받아서 네. 차량 파손, 전치 3주 부상을 입힌 다음에 네.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돕지 않고 뺑소니를 했습니다. 이때 골 때리는 논리가 나왔네요. 뭐냐면은요. 이것도 이재명 그냥- 변호사가 뭐라고 예. 재판장을 설득했는지 아세요?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무엇보다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해고가 됩니다. 지금 똑같네. 이 사람들이 똑같네. 얘기하는 게 지금 오늘 2시에 이재명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이 지금 대선 후보 해고가 됩니다. 그렇죠. 이거잖아요. 똑같네요. 재밌네요. 네. 네. 유능한 변호사네요. 네. 그러니까 유능한 변호사로서 자기 재판에도 지금 같은 논리를 네. 적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재명 대표가 이런 뭐 뺑소니, 네. 강간치상 이런 것들을 변호했다고 해서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는 항상 자신에 관해서 허위 사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요. 네. 지금 인권 변호사 경력 찾아보려고 하는데 당시 시사저널 보도에도 아무리 찾아봐도 인권 변호사로서의 이력을 찾기는 힘들었다는 게 취재의 결과 아닙니까? 또 있어요. 하나 또 있어요. 사기 혐의. 지금 얼마나 이재명
변호사가 유능했는지를 계속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법인세율권위가 돈 보내라고 해갖고 예. 돈 빼돌린 사건이 있었거든요. 여기에서도 그런데 뭐냐면은 이 사람이 과거에도 사기를 쳤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을 또 적극 잘 방어를 해줘서 집행유예 없이 그냥 징역 2년을 선고를 받았다. 왜냐하면은 이게 워낙 죄질이 악성이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당시 대선 기간에도 네. 하도 인권 변호사라는 얘기를 하고 형사 사건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니까 네. 당시 여러 언론에서 검증 보도를 했고 네. 네. 아마도 그 이후로 이제 자신의 어떤 과거 변호사로서의 이력, 인권 이력 이런 것들은 많이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근데- 국제 마피아 조직원 수차례 변호 뭐 이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있었죠. 이건 너무 예. 유명하죠. 그리고 동시 그 조카 살인 사건 변호도 있었고요. 네, 조카 살인 사건 변호 때는 그 심신미약을 주장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죠. 심신미약을 주장해서 빼냈고 그다음에 또 그걸 가지고 그거를 본인이 과거에 자신의 조카하고 살인 사건을 변호했다는 게 드러나니까 그때는 그걸 또 데이트 폭력이다. 데이트 폭력 사건이었다고 이게 의미를 축소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언어의 마술사인데 그때도 그 말로서 마술 부리다가 결국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심신미약은 예. 다른 또 그 저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내연녀는 살해하고 또 두 딸을 내연녀의 딸을 협박한 이 혐의도 있었는데 요게 교제살인 그 사건하고 양상이 비슷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변호인단이 뭐라고 했냐면 심신미약이다. 심신미약도 되게 혹시 이번에 심신미약 주장하나?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해서 음주 경감을 이제 예. 호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정말 저는 아무리 봐도 제 예. 능력 밖인지 저도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웹 자서전인가를 쓴 적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빈민들 이를테면 철거민 네. 뭐 이런 재판 그 양반들이 어려운 음. 처지에 있어서 내가 직접 도운 적이 있다. 뭐 택시비도 내 돈 내고 다녔다 하는 제가 그 대목을 읽은 기억이 있는데 예. 관련해 갖고 그래갖고 이제 철거민이라든가 이런 그 힘든 서민들을 정말로 도운 적이 있는 걸 다시 아. 봤더니 엉뚱한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서민들 철거민들하고 싸우는 장면. 예, 저 유명하죠. 네. 제가 2016년 대선 때 네. 그러니까 저 많이 나왔었는데 네. 저 때가 성남시장 된 지구 저 보니까 성남시 나오잖아요. 네. 저 성남시라고 나오고 저기 이제 성남시 철거민들이에요. 그 철거민들이 이제 막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철거민 성남시 진짜 성남시장에서 이렇게 철거 당하는 사람들 앞에 이 이제 성남시장이 됐잖아요. 항의를 하다가 이제 몸싸움이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저 사람들이 어떤 사이냐면은 네. 저 이재명 변호사 시절에 저 철거민들의 사건을 수임을 했었어요. 네. 수임을 했었는데 네네. 저 사건이 패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철거민들이 야 이재명 변론 대충 했잖아라고 하면서 일종의 싸움이 일어나는 그렇구나.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상태에서 이재명 변호사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야 재판 결과 나온 거 있잖아. 예. 재판 결과대로 해라고 저 성남시가 승소한 재판을 그냥 밀어붙입니다. 저 내용을. 네. 그러니까 저 주민들이 당신이 대충 해갖고 우리가 재판에 졌는데 항의하러 온 거군요. 지금 당신이 지금 그 재판에서 나온 결과를 그대로 밀어붙이겠다고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반발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서민들의 네. 성남시장 철거민들 도움 지지를 받아서 시장이 됐어요. 시장이 됐으면은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갈등이 일어났군요. 저는 서민들을 도왔다고 할 때 원래 이게 저희가 이제 한국 인권 뉴스인데 저게 동영상이 있습니다. 네. 막 저 동영상이 뭐냐면 저 보면은 경호원처럼 무전기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남시장하고 저 철거민들하고 약간 이제 몸싸움이니까 막 밀어붙여 했는데 저기서 빠져나온 다음에 뭐냐면은 당시 성남시장이 젊은 시장이 이럽니다. 이거 뭐야 현행범이야. 다 구속시켜. 다 잡아가. 뭐 보좌관 뭐해? 네. 하면서 아주 폭력적으로 나오고요. 실제로 저 직후에 무슨 자료가 나오면요. 성남시 발로 철거민들이 성남시장을 폭행했다. 맞습니다.
폭행을 했을 수도 있어요. 네. 이게 기부스하고 인터뷰까지 네. 해요. 성남시장으로서. 네. 근데 저게 나와가지고 실제로 저때 갔던 철거민들이 네. 그 구속될 위기에 처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국인권뉴스라고 하는 저 단체가 자기들이 찍은 네. 저 원본 동영상을 네. 공개해 버립니다. 그렇죠. 공개를 해가지고 자 보세요. 누가 철거합니까? 누가 폭행을 했습니까? 네. 라고 해가지고 찾아보지만 폭행한 거는 서로 몸싸움이었지 네. 폭행은 없었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이재명 시장의 어떤 과도하게 권위적이고 네. 서민들에 대해서 이 억압적이고 그런 모습이 드러나요. 그 얘기도 했어요. 아니 뭐 그 철거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이냐? 그 사람들은 법 집행 예. 예외 없다. 뭐 맞는 말이죠. 특정 뭐 상대가 가난하다고 해서 법 집행을 느슨하게 하고 상대가 부자라고 해서 그렇긴 법 하죠. 집행을 예. 강하게 한다. 이런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 자기가 변호사일 때는 그들의 편에서 또 막 뭘 하다가 또 저 시장이 되고 나서는 이 상더위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패소한 사건이고. 그래놓고 지금은 또 이제 네. 나는 서민 생각해주는 네. 내가 저렇게 지금은 아쉬울 거예요 또 네. 내가 저렇게 서민들을 위해서 네. 활동하다 보니 그때 검찰과 경찰한테 악연을 맺었다. 그렇죠.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경찰과 검찰한테 찍혔다. 왜? 서민의 편에서 약자를 위해서 법적 투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라는 뉘앙스로 지금 진술서를 올렸는데 정말 어떤 일을 했지? 라고 해서 자료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정말로 인권 변호사를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시대착오적인 저 이를테면 국가보안법 위반범. 아니 그리고 저 사람들 변호한 거 저 두 케이스 외에는 찾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 진술도 희한한 것 같아요. 근데 다단계 피라미드 변호했잖아요, 또. 그건 아마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가해자 아니었을까 모르겠는데 그 누구죠? 박은정 검사, 박은정 네. 의원 남편도 그 다단계 쪽에 그렇죠, 그렇죠. 아주 그렇죠. 유명한 변호사잖아요. 네. 이 그 사람도 문제가 되는 게 자기가 판사 시절에 검사 시절에 그런 거 사건도. 수사했던 사건을 변호사가 돼서 변론하는 이러니까 국민들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진술서 다시 한번 읽어봐도 또 이상해요. 성남시에서 개업한 뒤 오갈 데 없는 서민들 사건을 맡으면서 네. 검찰 그리고 경찰과 사이가 나빠진 게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사받는.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지금 저희는 성남에서 개입한 데 서민들의 사건을 맡았다는 거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본 거잖아요. 네. 근데 참 잘 안 나온다. 맡았겠죠.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근데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그 민사였을 수 있어요. 아시는 분들 좀 소개를 해주겠는데 네. 근데 그걸 맡았다고 해서 왜 검찰 경찰과 사이가 나빠집니까? 서민들을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은 서민을 억압합니까? 내가 그렇죠. 서민들을 변호하면은 그렇죠. 왜 검찰 경찰이 나와 사이가 나빠지죠? 검찰은 나쁜 놈이고 사회 악입니다. 나는 서민들을 변호했는데 왜 내가 검찰 경찰과 그러니까. 사이가 나빠져야 되냐고요. 그래서 이 말이 거의 그냥 사람들을 홀리려고 하는 말이고 맞습니다. 그냥 검찰 경찰이 악, 나는 선. 내가 선인 맞아요. 이유는 서민을 변호했기 때문. 네, 그러네요. 이 완전히 왜곡된 인식을 네, 본인이 갖고 있을 뿐더러 우리 그걸 사회 퍼뜨리는 전체에 거죠. 심어주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건 중요한 전혀 지적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네. 왜 서민 변호하면 검찰 경찰과 사이가 나빠집니까? 좀 알려주세요. 검찰은 부자의 편이고 가진 자의 편이고 권력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거죠. 네. 아,